제주도 노영동에 제가 그 그래서 노영 오거리에서 약간 드림타워하고 300m 도로는 똑같아요. 드림타워 도로 메인 도로에서 드림타워는 그 안쪽으로 이제 골목도로가 있는데 15m 정도 되는 거고 거기는 골목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이쪽은 정한 오피스텔 옆에 이렇게 콘으로 들어가는 골목 상권이 15m 이상 되는 그런 도로로 보이고요. 그래서 쭉 몇백 미터가 이게 다 식당 가게고 그 한편으로 또 한쪽으로 또 골목으로 또 오른쪽으로 꺾어져 들어가 왼쪽에도 좀 있는데 오른쪽으로 꺾어져 들어가서 드림타워까지 그리고 거기에 식당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십 년 된 먹자 골목으로 보입니다. 먹자 골목으로 보이고 드림타워가 한 8천 몇백 감정평가에 그럼 토지 한 평당 건물가액까지 합하면 한 3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토지 한 평당 지금 이렇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옆에 이마트 건물은 그 층수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한 평당 한 1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건 뭐 그 안팎으로 하겠죠. 정확한 건 모르겠고 거기가 이제 평당 그 드림타워 뒤편에 형성되어 있는 게 5천 이렇게 메인 상권은 8천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드림타워 뒤편에는 딱히 상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대규모 상권이 없고요. 정한 오피스텔이 오히려 핵심 메인 상권으로 보고 제주도에서 이제 노영동 먹자골목 유명한 거리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식사로 오고 정한 오피스텔 2층에도 이렇게 홋카이도 무슨 횟집이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다 유명하던데 유명하고 그래서 그 대로변 라인으로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관광객들이 예전에 저기 노영동에 일본 또 중국인 관광객이 연 140만 들어왔던 것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끊어졌는데 지금 다시 작년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6,665억 원을 2022년도에 카드로 소비 지출을 했으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 많죠. 거기는 학원가도 많고 학교도 명문 학교들이 학원가가 많고 아파트막 단지촌이에요 완전히. 오피스 그 높은 건물도 많고 오피스 이제 사람들이 있겠죠 거주 사람들이 그럼 그 주변에서 먹을 거 사야 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점심 시간에 다 그쪽으로 온다. 관광객들도 이쪽으로 오고 관광객들도 딱히 어디 먹을 만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먹자골목으로 가서 먹는 게 관광이겠죠. 그래서 제주도 관광 저희가 이제 그 코너 입구에 딱 있습니다. 드림타워하고 같은 대로로 라인 이마트하고 같은 대로변 라인이고요. 300m 총총총 걸어오면 300m 딱 걸어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코너로 들어가면 이쪽이 더 핵심 상권으로 보입니다. 좀 오랜 세월부터 이렇게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하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막 상권이라 하면 보통 식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식당이 종류별로 다 있고 거기는 뭐 사람이 많으니까 뭐 다른 장사를 해도 만약에 상가주택을 거기다가 이렇게 짓거나 산다 그러면 임대 수요가 이렇게 충분히 한 사람이 많이 몰리 관광객들이 몰리니까요. 외국 관광객들이 몰리면 거기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가서 카드 지출을 하고 이제 내국인 관광객도 현금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드림타워 뒤편도 세지만은 이쪽이 더 단가가 더 셀 것 같아요. 평당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쪽은 상권이 뒤편에 골목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이쪽은 수십 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유명한 이렇게 먹자 골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쪽이 주식 상사하는 게 낫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럼 그쪽이 이제 평당 단가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뒤편에 뭐 이렇게 골목 쪽으로 약간 메인도 그게 정한 오피스텔 뒤편으로 이렇게 안쪽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 메인 상권 말고 안쪽 골목으로 해가지고 상가주택이 뭐 평당 5천에 팔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 이런 도로는 좀 더 이렇게 단가가 세겠죠. 네,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골목 들어가려면 또 모르는 사람도 많고 관광 갔다가 뭐 일일이 골목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맛집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커피숍도 있고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뒤편으로 쭉
골목마다 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뒤편으로 골목 한쪽으로 들어가면 드림타워 뒤편으로 해가지고 드림타워과 연결된 여기 이쪽보다는 좀 목적이 그 식당이 좀 숫자가 적은데 그쪽에도 이제 약간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원 오피스텔의 3층에 343평 그 주식회사를 예자하면 대지 지분으로 얘기했을 때 11.13%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30년 이상 전면 토지 부분이 열몇 평 있다고 합니다. 1층,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항상 만차인지 좀 주차하기가 좀 만차라서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드셔갖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향후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가요. 드림타워 같은 건 8년 동안에 8배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평가액이 드림타워 자체에서 발표한 거 하면 자기네들이 토지평가액이 많이 5천 몇백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5,800 전체 토지 전체 가격. 그러니까 한 평당 하면은 토지 가격만 했을 때 8천 몇백만 감정평가. 실거래가로 하면은 실제 거래를 하면 1억 원이 넘고요. 토지 가격까지 하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건물이 한 1억 몇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는 상권이 딱히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먹자골목도. 이게는 오래된 유명한 노영동 먹자골목이랍니다. 주변에 이제 오피스인이 사무실 근무에 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서도 식사를 해야 되고 관광객들은 관광객들로 많이 들어. 옛날에 이제 일본 중국인 관광객들이 연 140만이 찾던 곳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국인 관광객이 노영동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버스킹이라든지 좀 더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으면 좀 더 이쪽 상권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신협이 있고요. 신협이 있고 밑에 마트가 좀 하나가 있고 위에는 홋카이도 뭐 식당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거기 오피스텔 10평짜리가 보면 한 평 반 보통 소유를 하고 대지 지분으로 한 평 소유를 하면 주식회사로 얘기를 하자면 0.002%를 소유하고 10평짜리가 약간 건물이 이제 노후화되었으면 감가상각이 좀 일어나서 약간 건물이 재건축한다. 34년대. 그래서 재건축한다고 이러면은 조금 보통 10평짜리가 한 평 반에서 2평을 갖기 때문에 많으면 2평이죠. 2평짜리로 하면 0.003. 저희는 이제 저 주식회사 얘기 잘하면 그 전체 지분의 11.3%. 그다음에 30년 이상 점유된 땅이 한 열몇 평 있다 그러는데 그건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11.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원 오피스텔 만약에 누가 사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비즈니스 호텔을 만든다 뭐 이렇게 또 다른 걸 만든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신축이 낫죠.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주변 도로 라인에는 그런 구축이 없고요. 겉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아요. 주변에 다 옆에 앞뒤로 뭐 전후로 다 해서 또 오피스 건물들 높은 건물들이 옆에 호텔이 있고 그렇습니다. 호텔이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정원 오피스텔. 상권 핵심 상권은 드림타워 뒤편 핵심 상권이라 보기 어렵고 먹자골목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쪽은 먹자골목 형성돼서 이쪽은 오히려 형성돼 이쪽이 단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 장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대학가에 대학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꼭 살아야 됩니까? 대학가다 홍대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만 와서 사주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객들 내국인 관광객들이 놀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서울이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만 사주면 그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럼 예전보다 더 사람이 많이 간다 숫자가. 그러면 그래서 제주도 입도 그래서 제주도 입도객 수를 갖다가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정책대로 향후 여기가 이제 금융도시로 이렇게 어떤 카이스트 이슈도 옮겨오고 그래서 금융도시를 만약에 키워주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좀 유망하지 않을까. 70만 명 일단 제주도 인구가 돌파했고 외국인 인구가 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주도청에
그 도시계획과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고도 완화가 됐고요. 고도 완화가 됐고 3월달 정도에 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번 3월달에 여기서 지금 지하 3층 12층이잖아요. 그럼 거기 고도 완화가 이제 상업지구로 해가지고 금융도시로 이게 바꿨을 때 이게 그렇지 이쪽이 이제 가치가 엄청 뛴다는 거죠. 금융도시로 이제 정부 정책을 따라 금융기관들이 금융 노형 오거리 쪽으로 모여 있고요. 정부 정책을 따라서 또 스타트업 관광객들에게 이제 통장 개설해주고 내국인들에게도 통장 개설해주면 이제 돈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 대출 위주로 이제 당분간 하겠죠. 제주도 인구수가 상당히 적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금이 모이면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혹시 스타트업이 이제 만약에 실리콘밸리처럼 조성이 됐다 그러면 대박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 금융직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도 들어와서 대출을 일본에 하나 같은 싸잖아요. 그럼 그걸 다만 환율 변동성 때문에 위험이 노출돼 있으니까 거기서 자금 들여와서 여기서 개설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보다 싸다 그러면 굉장히 여기서 일반 대출도 이쪽으로 몰리게 되거나 일반 대출도 이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환율 변동성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왜 우리나라 원화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화로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은근히 도시 어떤 본토에 있는 거기에 서울이라든지 뭐 다른 도시에 있는 그 기업들도 이쪽에서 대출을 큰 자금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직은 뭐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주도청의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해본 결과 한 40% 이상 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쪽이 노후화된 건축물 구조진단으로 해서 만약에 재건축이 만약 가능해진다면 지금 현재 있는 12층짜리를 지하 3층 이렇게 12층이잖아요. 그럼 명중률이 좀 더 높아지면 15 곱하기 15 곱하기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40%는 6층을 더 만들어 총 20층까지는 1년 후에 영역이 또 제주도지사하고 뭐 의회 뭐 그다음에 언론에서 얘기한 바로는 여기 상업지구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상업지구라는 거는 금융도시로 비전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어떤 노영동의 인구수가 제일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영동이 좀 약간 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땅이 부족해서 이쪽 위로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용적률이 이제 40% 현실에 이렇게 더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값어치가 원래 이제 여기 고도 완화된 것은 땅값이 이렇게 막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로변에 딱 있고 코너까지도 이제 안에 먹자골목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떤 핵심 상권 요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영 오거리 부분도 1억 몇 년 전에 1억 몇천 년 1억 넘었는데 그래서 지금 드림타워하고 같은 이마타워 같은 대로변이고 이쪽 골목 드림타운의 뒤편에 골목이 형성이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우리는 똑같은 도로 폭으로 보이고요. 이쪽이 약간 더 넓어 보이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네. 이쪽은 골목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하게 수백 미터가 다 식당이에요. 골목 안쪽까지도.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장사하려면 상권이다 했을 때는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게 이쪽이 더 비싸겠죠. 그쪽 상권 형성 안 되는 데보다. 그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뒤편에 골목 쪽 이게 메인 도로가 아니라 이게 골목 안에 이게 메인 먹자 골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영동 유명하다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골목에 상가주택이 거기 약간 상권이 형성 안 된 데를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한평 건물가액에서 5천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드림타워 뒤편에는 약간 먹자 골목? 그러니까 먹자 골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거기 8천 한 평당 8천 형성되고 그런데 뭐 매물이 잘 나오겠습니까? 예, 좀 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 완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고도 완화 지금 현재 40%니까 한 이론적으로는 한 20층까지도 질 수 있어요. 총 지하까지 포함해서. 근데 고도 완화가 1년 후에
다시 한번 용역이 들어 1년 용역이 1년 용역 결과가 1년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쪽이 마저 이제 고도 완화가 또 이루어질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 제주도청에서는 그게 이제 그시 정책이라고 그러던데 언론에 그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그럼 이쪽이 20층 넘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어진다면 여기는 뭐 대박 터지는 거죠. 향후 1년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용역이 들어갈 수 있을 당장은 40%를 높게 상향을 더 용적률에 더 적용받아서 구축을 헐어서 거기에 마땅한 구축이 없어요 대로변에 저희밖에.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코너 건물 딱 양쪽으로 도로잖아요. 대로변하고 코너 목적을목 코너에 딱 그 입구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그쪽 안쪽에도 상가주택을 헐어가지고 신축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 딱 넓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